미국은 어쩌다 암스트롱을 달까지 보내게 됐나 줄거리 알려줘 퍼스트맨 편. 여기 2차 세계대전이 종전된 이후 전 세계 지식인들의 열광적인 지지를 받던 공산주의 이념을 무기 삼아 동유럽을 포함해 세계의 절반을 차지하게 된 소비에트 연방공화국과 그런 공산주의의 확산을 막으려 시행된 마셜 플랜의 막대한 자금을 무기 삼아 서유럽을 포함해 나머지 절반의 세상을 차지하게 된 미 합중국이 있습니다. 이런 미소 양극 체제를 만들어 소련을 패권 국가화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던 스탈린은 그러나 2차 세계대전 동안 미국이 보여준 압도적인 군사력과 경제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이 때문에 미국과 직접 대립하는 상황에 직면할 때마다 어떻게든 이를 회피하는 정책을 펼쳤었는데요. 그러면서도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핵무기 개발에 성공했던 스탈린이 53년 3월에 사망하자 그 뒤 6개월간의 권력 투쟁 끝에 정적들을 제거하고 정권을 장악한 후르쇼프는 국내 외적으로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다지기 위해 핵무기가 탑재된 ICBM으로 미국에 대한 군사적 열세를 한 방에 역전시키겠다는 승부수를 띄우며 자신의 첫 국정 목표로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을 추진했습니다. 그렇게 4년 만에 세계 최초의 ICBM 로켓을 완성한 소련은 곧바로 이 R7 로켓에 핵탄두 대신 스푸트니크 1호 위성을 탑재해 우주로 발사시키는 단계까지 성공하였는데요. 이는 소련이 미국 본토 어디든 핵공격을 할 수 있는 무기를 갖게 되었다는 의미였고, 결과적으로 후르쇼프는 세계 최강의 미 공군력과 미 해군력을 한꺼번에 무력화시킨 것과 동일한 엄청난 군사적 성과를 거둔 것이었습니다. 한편 이 일로 스푸트니크 쇼크란 말이 만들어질 정도로 패닉에 빠진 미국 정부는 곧바로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에 나섰지만, 다른 한편으론 막대한 정부의 예산이 대량 살상 무기에 쓰여지는 것에 정치적 부담을 느끼고 있었는데요. 이에 당시 미국의 아이젠하워 행정부는 미사일 개발을 위해 설립한 전담기관의 명칭을 미국 항공우주국이라 짓는 등 우주개발이란 대의 명분을 앞세워 국회와 국민을 설득하기 시작했고, 이런 눈가리고 아웅거림에 소련도 동참하면서 이때부터 미소 양국의 미사일 개발 경쟁은 비군사적인 우주 경쟁이란 외형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그 와중에 소련이 최초로 동물을 우주로 보내는 데 성공하는 등 우주 개발의 선두주자로서 미국을 압도하는 우주 기술을 연거푸 선보이기 시작했고, 게다가 자신들의 그런 성과를 공산주의 체제의 우월성을 증명하는 근거로 전 세계에 적극 홍보해버렸단 것인데요. 상황이 이렇게 되자 예산 집행을 위한 명분으로 시작됐던 우주 경쟁은 어느새 냉전이란 체제 올림픽의 하이라이트 종목이 되어버렸고, 결정적으로 최초의 우주인이란 타이틀까지 소련의 유리 가가린에게 빼앗겨 미국과 서방 세계가 다시 한번 멘붕에 빠지는 사건이 벌어지자 당시 집권 1년차를 시작한 존 F 케너디 대통령은 10년 안으로 인간을 달에 보내겠다며 유인 달 탐사 계획을 선포하는 무리수를 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화 퍼스트맨은 이런 시대 상황 속에서 1961년부터 1969년까지 미국 나사가 진행했던 머큐리 계획과 제미니 계획, 그리고 대망의 아폴로 계획을 닐 암스트롱의 시선으로 상세히 보여주는데요. 10년이란 촉박한 기간 동안 당시 기술로는 불가능에 가까운 미션을 달성해야만 했던, 그래서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원초적 공포에 시달리면서도 스스로가 정한 목표를 위해 그런 죽음을 가족들에게 이해시켜야만 했던 닐 암스트롱의 아이러니한 감정 상태가 영화의 뼈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최초로 달에 간 인간의 영웅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목숨을 걸고 위험한 현장에 출동해야만 하는 소방관 같은 공무원의 일상을 그려낸 감동적인 작품이자, 고요의 바다에 도착한 장면 하나만으로도 아이맥스 티켓값은 제대로 하는 잘 만든 가족영화 퍼스트맨은 2018년 10월 18일에 개봉했습니다.